멕시코산 할라피뇨와 연관된 살모넬라 감염이 미국 27개 주로 확산해 환자가 34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5일부터 뉴욕주에서는 시한부 환자를 위한 의료 조력 사망법이 공식적으로 허용됐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제2차 과속 단속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주요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는 차량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뉴욕시가 대체 주차 규정을 지키지 않아 거리 청소 차량의 운행을 막는 차량에 대형 초록색 경고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멕시코산 할라피뇨와 연관된 살모넬라 감염이 미국 27개 주로 확산해 환자가 345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환자 가운데 관련 정보가 확인된 291명 중 36명이 입원했으며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의 증상은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0일 사이 시작됐고 보건당국은 검사를 받지 않고 회복한 환자가 많아 실제 감염 규모는 공식 집계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적 조사 결과 멕시코 시날로아주에서 생산돼 코스트 시트러스 디스트리뷰터스가 유통한 할라피뇨가 유력한 감염원으로 지목됐습니다. 보건당국이 환자 191명을 조사한 결과 93%인 177명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 멕시칸 음식점에서 식사했다고 답했으며 치폴레와 큐도바 매장 27곳에서 감염 집단이 확인됐습니다. 두 업체는 문제가 된 할라피뇨의 사용을 중단해 현재 해당 매장에서 추가 감염 위험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음식점과 소매업체의 회수 대상 제품의 재고를 확인해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살모넬라 감염은 설사와 발열, 복통 등을 일으키며 어린이와 고령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뉴욕주에서는 시한부 환자를 위한 의료 조력 사망법이 공식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이는 남은 삶이 6개월 이하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가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물 투여로 생애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로 뉴욕주는 전국에서 14번째로 조력 사망을 법제화한 지역이 되었으며 환자의 존엄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오남용을 막기 위한 엄격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해당 법은 18세 이상의 성인인 뉴욕주 주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주치의를 포함해 총 3명의 의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환자 본인이 구두로 자발적 선택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톨릭 수도회와 종교 의료기관들은 생명윤리에 위배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7월에 뉴욕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원치 않는 죽음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제2차 과속 단속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주요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는 차량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은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와 뉴욕주 스루웨이 전역의 도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 6월 8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1차 단속 캠페인에서는 과속 14,000건, 산만 운전 2,200건, 음주운전 1,380건 등 총 56,570건이 적발되며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벌점 제도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10마일 초과 시 4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24개월 내에 10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연방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과속 관련 사망자는 총 11,2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9%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매일 평균 31명 이상이 과속으로 인해 생명을 잃는 상황입니다. 뉴욕주의 해당 단속 캠페인은 이처럼 높은 과속 사망자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뉴욕시가 대체 주차 규정을 지키지 않아
거리 청소 차량의 운행을 막는 차량에 대형 초록색 경고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시 청소국은 5일 오전 맨해튼 웨스트 92 콜럼버스 애비뉴와 센트럴 파크 웨스트 사이에서 청소차 진입을 막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처음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경고 스티커는 운전석 쪽 창문에 붙으며 기존 $65의 주차 위반 벌금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시 당국은 스티커의 목적이 운전자에게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청소 시간에 차량을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청소국에 따르면 매주 약 50만 대의 차량이 대체 주차 규정을 위반하면서 3,000마일이 넘는 도로의 청소 작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과거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사용했지만 제거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지면서 시의회가 2011년 사용 권한을 폐지했습니다. 이후 거리 쓰레기와 쥐 문제가 심각해지자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다시 통과시켰고 시 당국은 스티커가 단순한 벌금보다 운전자들의 규정 준수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의 목조르기 행위를 금지한 법률로 처음 기소된 경찰관 오마르 하비브의 재판이 브롱스 형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하비브가 체포 과정에서 남성의 목을 팔로 가마 호흡이나 혈액 흐름을 제한했다고 주장하며 동료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비브는 뉴욕시 목조르기 금지법 위반과 2급 교살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가장 무거운 2급 교살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7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사용한 물리력이 불법적인 목조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인 2020년 제정한 법률은 기도나 목동맥을 압박해 공기 또는 혈액의 흐름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과 $2,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뉴욕시 경찰 교육 담당자는 하비브가 신규 임용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해 목조르기가 엄격하게 금지된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배웠어야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비브는 2007년 경찰에 임용된 뒤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관련해 과거에도 징계받은 기록이 있으며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경찰의 물리력 사용과 법적 책임 기준을 가를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평균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4주 연속 상승하며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책주택금융기관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전주에 6.58%에서 6.66%로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6.72%보다는 낮지만 지난 2월 한때 6% 아래로 내려갔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오른 수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제용자에 주로 이용되는 15년 고정금리도 5.96%에서 6.04%로 상승했습니다. 모기지 금리 상승은 구매자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을 수백 달러씩 늘려 주택 구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주택 구매와 제용자를 포함한 대출 신청은 전주보다 6.4%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올해 상반기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연간 약 400만 채 수준에 머물러 장기 평균인 520만 채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어지는 데다 연방준비제도도 기준금리를 동결해 당분간 모기지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고물가와 높은 신용카드 금리로 인해 전국 가계의 빚 부담이 증가하면서 채무통합 서비스 이용자가 2,690만 명으로 집계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채무통합 서비스는 신용카드나 주택담보와 같은 여러 건의 대출들을 하나로 묶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상담기관이 은행 등 채권자와 협상해 금리를 낮춰주면 이용자는 한 번의 월 납부로 자신이 가진 전체의 빚을 상환해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크레딧 점수가 하락하고 기존의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매달 상환액의 금액이 크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가계부채는 총 18조 8천억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60일 이상 대출금을 연체한 비율이 3.98%로 전년도 대비 0.5% 증가했습니다. 현재 은행권의 개인 신용대출 금리는 11에서 12% 수준이지만 신용점수가 낮을 경우에는 최고 25에서 35%에 달하는 금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에 속한 기업들이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의 압박 속에서도 5년 만에 최대 분기별 순이익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발표된 2분기 기업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EPS가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2분기의 91% 상승 이후 최대 성장률 수치에 해당됩니다. 이번 결과는 인공지능 투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빅테크 기업들과 고유가의 직접 수혜주인 에너지 종목들이 이익 성장세를 주도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 86%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이번 결과는 특정 종목의 기업들에만 성장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금융, 방위산업, 내수 업종 등 시장 전반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전문가들은 오는 3분기와 4분기에서도 20%가 넘는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 비즈니스 인맥 플랫폼 링크드인이 발표한 취업률 순위 리스트에서 프린스턴 대학교가 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평가는 링크드인의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해 취업률, 인턴십 수요, 커리어 성공, 동문 네트워크, 지식의 다양성 등 주요 5개 항목을 종합해 산출됐습니다. 취업률은 2020에서 25년 졸업생들 가운데 졸업 후 1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한 비율을 이용해 분석됐으며 동문 네트워크는 최근에 졸업생들이 기존의 동문들과 얼마나 긴밀히 소통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올해 순위에서는 프린스턴 대학에 이어 듀크대 2위, 하버드대 3위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이 10위에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상위 50위에 포함됐던 대학들 가운데 40개 학교가 올해도 순위에 오르며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링크드인은 이를 두고 졸업생들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꾸준히 발전시킨 대학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링크드인 공식 뉴스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은행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맘다니 시장이 불법 이륜차 단속과 배달업체 면허 등록, 보험 의무화 등이 담긴 길거리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마운트 버논의 한 고위 경찰관이 브롱스 총격 사건 용의자인 아들의 도주와 범죄를 은닉한 정황이 포착되어 전격 해임 후 구속되었습니다. 뉴욕주에서 말기 환자가 스스로 생애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의료조력사법이 공식 발효되며 안락사가 합법화됐습니다. 대형 병원들이 보험사들의 늦거나 낮은 진료비 지급 및 잦은 사전 승인 요구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하면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 환자들의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와이 연방하원 의원 후보 키릴 바시니 해변에서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는 시민들을 무기로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다 테러 협박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이 분화해 재난 적색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하고 인근 고속도로가 폐쇄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이란 분쟁 여파로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배럴당 75달러 선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구글 AI의 기틀을 다진 제프 딘 등 핵심 연구진이 잇따라 떠나자 모 회사 알파벳이 AI 연구와 상용화를 분리하는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약간 흐리며 몇 차례 뇌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최저 기온은 7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58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6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